레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이 미국 기술주 실적이 좀 실망스럽게 나온 점, 그래서 간밤에 나스닥이 오랜만에 좀 휘청거렸고요. 그래서 그런지 역시나 국내 증시의 모습도 오늘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또 한 번 1% 넘는 낙폭을 키우면서 더 시들시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특히 지금 전에 있었던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가량 아주 크게 좀 밀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 또 잘 가는 종목들은 역시 있습니다. 정책의 모멘텀을 받는 종목이다라고 할까요? 저 PBR 관련주 요즘에 많이들 찾고 계시죠? 그런 종목들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비전 프로 등 헤드셋 관련돼서 XR 기기 관련된 이야기들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테마가 형성되면서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만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 그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규 매수 문의부터 다시 종목별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이수자님께서 어라? 이사 가신 것 아닌가요? 네, 이사 아니었습니다. 이사요? 일할 거 잠깐 쉬고 바로 온 거예요. 하루 쉬었다 왔습니다. 그리고 08님께서는 가장 핫한 종목이 나왔네? 뭐죠? GST? 위에 종목 진단이 바로 위에 있었군요. 오미용님께서 GST 종목 진단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가장 핫하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네, 별로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감기 다 나았어요? 네, 거의 다 나았어요. 오케이, 역시 하루는 좀 쉬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내렸네요. 네. 아니 모임 이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왜 이런 댓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시장 관련해서는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만 자꾸 이러냐 이런 이야기들인데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요. 어쩔 수 없죠. 지금 이렇게 일단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거 이 상태에서 좀 냉정한 판단 그리고 객관적인 전략들을 꾸준히 세워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진단 저희가 꼼꼼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댓글창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을 조금 더 읽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볼게요. 왜냐하면 경옥님, 스카이님 이런 분들 저희가 언급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 읽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칠리소스님, 네, 종목 진단 꼼꼼하게 오늘도 푸른 하늘 님께서도 YC캠 종목 진단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좀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양한 종목들 들고 와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종목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레키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일지, 자, 그 주제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리링! 똥! 와. 브렉시트 3년차, 우와! 벌써 3년이 됐나요? 아니, 브렉시트라는 말을 진짜 한 10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쵸? 근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3년이란 노래 불러주시면 안 돼요? 벌써 1년 멜로디로. 그래요? 갑자기 벌써 3년이라고 하니까 멜로디가 다 사라졌어요. 어쨌든 여러분 브렉시트 3년차 영국이 EU에서 지금 나가게 된 지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란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왜 이 키워드가 오늘 나왔을까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짜라랑. 띠로리. EU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국가는 이런 건데요. 사실 오늘이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날이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EU 관련된 랭킹을 하나 잡아봤습니다. 이탈리아,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평소에는 우리가 뭐 나라의 경제 규모만을 보고 따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은 의석을 많이 확보한 국가입니다. 참고로 1위가 독일이라고 하거든요. 역시 독일이 1위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여기 올려놓으면 너무 쉽게 찾으니까 독일은 뺀 건가요? 독일은 너무 보너스라서 잠깐 제외를 했고 나머지 지금 띄워드린 국가 중에서는 어떤 국가가 EU에서 의석수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을까?
네, 정치적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이 얘기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 들으면서 댓글을 좀 짜라락 읽고 있는데 네. 08님께서 독일 시트도 나오는 중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브렉시트가 아니라 독일 시트라고 하니까 약간 독일에서 온 그 무슨 의자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되게 짬뽕이 됐어요. 영어하고 독일. 이게 브렉시트는 그래도 이게 영어가 짬뽕이 된 건데 독일 시트 되니까 짬뽕이 됐네요. 독일 시트 얘기하다가 진행이 참 어려워집니다. 네. 자기네가 EU의 꿀 빨던 국가인데라고 정말 굉장히 크게 일침을 가하고 계시네요. 네, 이런 가운데 ICW님,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어이구 이 순서를 그냥 다 외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루마니아는 저는 솔직히 루마니아 하면 드라큘라가 생각나요. 그렇죠. 루마니아의 그 귀족 아니었어요? 드라큘라. 네, 그렇죠. 자, 갑자기 뭔가 으스스해지는데 이 으스스한 느낌을 약간 뒤로 하고 종목 진단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어디로 가볼까요? 이거 왠지 될 것 같았다 싶었는데 결국은 이 종목이 되는군요. 자, 좋아요. GST 가보겠습니다. 오미용님께서 오늘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자, GST 매수하신 가격은 3만 원이고 10%입니다. 왜 이 3만 원에 매수하셨을까 딱 보니까 어쩌면 어제 매수하셨을 수도 있겠다. 저기 보세요. 길게 양봉 하나 떴죠. 어제 이 종목이 이 17%를 띄웠습니다. 와, 강심장인데요. 그때 그러니까요. 들어간 거는요. 이거 아무래도 이거 상승의 출발이야. 이런 판단이 아닐까요? 그래서 들어가셨는데 문제는 오늘 또 길게 또 음봉 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불안하기도 한데 GST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GST입니다. 이거 어제 크게 올랐고 오늘 약간 좋다 많은 느낌인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칠러 장비, 온도 조절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을 때는 실적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동사는 뭐 대만부터 미국,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회사에 전부 다 진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면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량도 이익이 좀 증가되고 있는데 작년은 워낙 반도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9월 달까지는 이익이 35%, 매출이 11% 줄었습니다. 이익은 줄더라도 업황이 안 좋을 때 이익은 줄지만 매출이 줄면 같이 둔화되고 있는 거죠. 11%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익이 더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부담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 업황 전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빠졌는데요. 올해 정도는 좀 이제 나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 나아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한 400억 예상되고 올해는 470억. 그러면 그렇게 매출도 한 13% 이렇게 예상은 컨센서스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느는데 과거에 좋았을 때가 작은 소규모 회사의 경기가 나빴을 때 19년도까지는 마진도 매출도 적고 그랬는데 해외 진출하면서 좀 나아졌습니다. 한 2배로 늘어났고요. 거의. 그래서 이제 464억 21년도 이익이 이렇게는 3천억 정도인데 올해 작년에 그 매출이 못 나왔고 올해도 이 과거에 나왔던 21년도 매출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지 않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21년도 찍었던 고점을 돌파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년까지 가면 내년에는 뭐 3,800원이니까 과거보다 2021년보다는 한 20, 30% 증가를 하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주가가 이미 많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1년도 고가가 38,000원대 있기 때문에 현재 어제 최근에 36,500원까지가 아직은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돌파를 못하면 주로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면서 다시 조정으로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반도체 쪽이 메모리 이제는 잠에서 깬 거고요. AI 반도체 우리나라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그렇게 실적으로 지금 뵙는 거의 없습니다. 적고요. 이제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지지만 주가가 너무 과다하게 올랐다는 거죠. AI 반도체로 전부 다. 그러면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돌아가면서 섹터별로 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 들어가는 것은
뒷북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저께는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한목에 사서 소형주를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되지 않는 주식을 어저께 이렇게 기관들이 23만 주를 샀습니다. 골고루 두신가 살 때 집중적으로 사니까 오르면 오늘은 뭐 덜 사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요즘 주식 이렇게 한번 확 떠버리면 잘 못 갑니다. 거래도 폭발했잖아요. 이제 출발이 아니라 팔아먹으려고 올린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과거 21년도 고가인데, 그러면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급등을 시켜놓고 엄봉 주고 나서 별로 못 가다가 추세 하락했습니다. 지금도 급등 시켜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다음 주 정도부터 조정 들어갈 거 보이고, 저는 이미 반도체 관련 주식은 조심을 해야 된다. 보면 해외 쪽에 보시면 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미 조정 들어갔습니다. 인텔도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도 내려가고 있고, 나머지 아직 엔비디아 이런 건 안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봉상으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미 영망치약 나서 조정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정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2, 3월 달에는 미국 장이 조정받아서 우리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형주는 쉽게 무너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미 60분봉 차트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산 걸로 보여서 기본적으로 주가는 이렇게 급등할 때는 뭐 기관이 갖고 어제 사서 오늘 안 팔면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팔고 싶지 않다면 저기 고점 있죠, 그죠? 그래서 31,000원 정도 기준으로 보고 31,000원 안 깨지면 뭐 좀 덜 가도 상관없겠지만 반드시 위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요. 손절가 31,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GST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그래도 나는 들고 가겠습니다 하실 거면 31,000원의 가격, 31,000원을 지켜주는 선에서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31,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GST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또 첫 번째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는 동안에 네. 우리 단골 손님 윤기숙님께서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남겨주셨네요. 요거 한 5개 있으면 진짜 되게 반갑게 보이거든요. 같이 손 흔들어요. 아련하게 흔들어요. 왜 누구 보내는 것처럼. 자, 그리고 맥스트 종목 진단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 엑셀 기기 뜨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죠, 이 관련된 종목들. 네.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비전 프로액이 막 나오면서 막 지금 또 가라앉는 느낌도 있어요. 재료 소멸인가요? 그러니까요.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2번인가 보는 것 같아요. 스카이케이님께서는 HB솔루션, 그리고 이수자님 전략 매도 관점이 나왔네요. 08님께서는 액침 테마는 맞으니께 사투리가 갑자기 나왔어요. 자, 이렇게 채팅창 잠깐 봤고요.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우짜우짜님께서 유튜브에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T로보틱스 23,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일단 추가 매수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네. 남겨주셨고요. 보유하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현재 T로보틱스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지만 윗골이 달면서 좀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8,730원 구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웬만큼 내려온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탄력 못 받을까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16,800원까지 또 약간 걱정되기도 가지 하는데.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로보틱스 사실 예전에 한번 로봇 테마 종목들 또 질주했던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요즘에는 좀 그렇게까지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이거 이제 좀 한물 갔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통해서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전략 상세하게 짜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T로보틱스인데요. 추가 매수는 일단 불가능하다라고 남겨주셨고 보유했을 경우에 매수가까지 원금 확보까지 다시 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략 매도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로봇주는 전부 다 전략 매도입니다.
2차전지 양극재처럼 끝없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T로보틱스도 이익을 내려면 지금보다 매출이 2배가 뛰어야 됩니다. 물론 협동로봇이나 이런 데서 매출이 늘어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로봇 시장이 그렇게 빠르게 뭐 반도체 이런 것처럼 빨리빨리 해서 급증하게 이렇게 되진 않아요. 기계이기 때문에 시설 증설을 한다 뭐 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내는데 판매될 수도 한정돼 있을 거고요. 생산도 천천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만큼 실제 그렇게 아닌데 이미 T로보틱스 로봇 회사들이 27년도에 이익이 나오는 것을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테마 정도인데 거의 대다수가 뭐 거의 바닥 대비해서 뭐 10배씩 거의 5배, 10배씩 갔으니까 주가가 적자가 나오고 성장을 보고 주가가 10배를 가면 거의 한 60%, 70% 빠집니다. 그 고가 기준으로.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실적이 받쳐줄 때 다시 그 사상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다수 로봇주는 작년 9월달이 고점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늦게 상장돼서 계속 좀 올랐다가 이제는 두산 로보틱스도 이게 연기금이 계속 신규 등록되고 주식 사면서 올라가서 이제는 기관들도 계속 팔고 있으니까 끝없이 빠지죠. 반타작이죠. 12월부터 한 달 동안. 반타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아직도 반타작 났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거라 해서 계속 개인들이 사면 개인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1년 이상 갖고 가지도 못합니다. 손해나면 할 수 없이 본전 때문에 보유하는 거지. 내가 장기 투자처럼 손해가 상관없이 나는 여기 12만 사면 20, 30만 갈 거라 확신이 들어서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은 괜찮지만 이미 너무 과도하게 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올라갈 때 글로벌 뭐 5등, 3등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수급적으로 끝없이 팔고 있잖아요. 기관들이. 이렇게 팔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기관이 샀다가 올렸다가 사면서 했는데 연기금 안 팔고 계속 팔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거의 10조 가까이 이렇게 갔는데요. 10조 가까이. 그러면 이거 10조짜리를 올리려면 5조짜리 올리려면 뭔가 큰 손들 들어와야 돼. 큰 손들 이미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우리 T로보틱스나 이건 3천억대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올해도 적자가 나올 영업 적자가 나올 거로 보여요. 지금까지 흑자 낸 적이 없습니다. 2020년도 계속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기대감 가지고 계속 있지만 그래서 기업들이 큰 회사들이니까 그래도 매출 500억 작년에 올해 1,000억 나와도 적자 나오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려면 한 1,300억, 1,500억 정도 나와야 이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컨센서스는 좋게 잡아놨습니다.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작년 많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전부 다 컨센서스 높게 잡아요. 목표가도 높게 잡아요. 지금 주가가 내려온 거 목표가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이게 양극재 2차전지잖아요. 주가가 50만 원 가면 목표가 60, 70 나. 지금 주가가 10만 원 오면 목표가 12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적 큰 의미가 없이 근본적인 펀더멘털을 계산을 해서 예측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크지 않다. 그럼 내년에 실적이 나온다면 다시 많이 빠졌다가 시간 걸리고 나서 그도 다시 내년에 올라갈 걸로 보여서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모든 로봇 회사들은 낙폭과대 반등을 노리고 계속 사면 2차전지 양극재처럼 잠깐 올렸다 내려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 매도를 하시고 이번에 이 저가를 전부 다 깰 걸로 보입니다. 올해 1월 2일 날 그 저가 16,800원, 16,000대가 제자리 가야만 남들이 아무도 관심 없을 때까지 내려가야만 그때부터 다시 살아나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봉 차트도 보시면 아직까지 하락을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락이 완성되면 이게 침체가 2번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왼쪽 2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멀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가격은 큰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23,000원이니까 4,000원 정도 20% 가까이 손해니까 그래도 장기 투자하겠다면 밑에 또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없으면 일단 팔고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지금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 매도 의견 주시면서 로봇 섹터 전반에 대한 진단까지 함께 해드렸는데요. 일단 로봇 섹터, 현재는 매도를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로봇주들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 한 가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요거 렉처 주제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5위부터 하나씩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의 EU 탈퇴 후 4년입니다. 시간이 제법 좀 지나갔어요. 남은 EU 국가 중에 영향력의 순위, 의석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GDP나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의석수 기준으로 그들의 목소리, 발언권 위주로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와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프랑스가 있는데요. 독일을 제외하고 이 중엔 어디가 영향력이 있을까요? 자, 5위 내주시죠. 띠리링. 5위는 핀란드였습니다. 오. 14석을 갖고 있군요. 자, 핀란드가 5위입니다. 북유럽에서는 핀란드가 그래도 발언권을 갖고 있나 보네요. 네, 핀란드.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폴란드도 있는데. 그러네요. 자, 핀란드와 폴란드가 나란히 4, 5위일지 아니면 다른 국가가 딱 끼어 있을지 요거는 이따가 4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독하구만 님께서 단골 왔습니다 라면서 네. 단골을 강조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미나잉 창호이님 안녕하세요 라고. 미친 존재감이래요. 미친 존재감? 미친 존재감 미나에. 그렇군요. 그럼 어. 우리 창호앵커님은 파친 존재감? 다음 종목은요, 이겁니다. 유튜브 흔들리면 안 되님. 제가 흔들릴 뻔했는데 잘 잡아주셨어요. 미라의 거 이상한 소리에서 제가 조금 흔들렸거든요. 자, 유튜브 흔들리면 안 되님의 이 종목은요, 바로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맥스트입니다. 자, 메타버스의 바람과 함께 2021년 정도만 해도 거의 5만 원 가까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무섭게 빠졌죠. 자, 그러다가 최근에 그 애플 비전 프로 출시 기대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쫙 움직였죠. 그래서 이게 10,000원을 넘어갔다가 다시 빠졌어요. 지금 얼마 전에 고점 대비 30%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이러면 잠깐 좋다가 그대로 또 빠지는 건가 이런 실망감. 지금 올라간 거 다 뱉어냈거든요. 네. 매수 가격은 7,500원이시고 10%입니다. 아마도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나서 그래 이 정도면 다 내려온 거야 이제부터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관점이실 것 같은데 과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맥스트입니다. 네, 투자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올라갔다 내려오면 또 다시 올라갈 거야. 그래서 또 손에 나고 있으면 본전 이하로 가면 이제 본전하겠지. 다시 올라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비전 프로 기대반 이러잖아요. 그런데 비전 프로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올랐잖아요. 이미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번에 CS 1월 요때 할 때 CS 끝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팔아먹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래량 차트를 모르면 테마주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영을 못하면 행락천에 바닥 물가에 가지 말라 그랬죠. 그게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자, 애플 관련해 애플에 뭐 부품 들어가든지 삼성전자 핸드폰에 부품이 들어가든지 이미 부품사들은 핸드폰을 교체 수요만 있지 신규 수요가 없잖아요. 전체 핸드폰은 기계가 적게 팔리는데 그 안에 아무리 좋은 부품 들어가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비전 프로가 좋다 쳐요. 그래도 한 대가 뭐 몇백만 해야죠. 그죠? 그래봤자 전체 매출을 상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테마로 움직인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700만 주나 이 폭발하면서 거래가 실렸는데, 거래가 실렸으니까, 자, 거래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실렸습니다. 실렸으니까, 그럼 이 거래 실린 거에 절반은 깨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9,200원이잖아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가 못 팔아도 밑에 22평선 깨지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전을 지켰어야 되는 거죠. 7,500원 사가지고 먹었다가 내려와서 본전 지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기업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매출액이 20억, 24억, 29억.
개인 매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 어떻게 상장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이런 주식을 남들도 쳐다보지 않는 주식은 나는 잠깐 XR이라든지 기계 한다고 잠깐 할 때, 와, 지금 잠깐 인기 있네. 그래도 따라가서 나는 거기에 투자해주면 내 돈 날립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한다면 정말 거기에서 그 회사나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 그 사람 잘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내 돈을 잃을 염려가 훨씬 큰 거죠. 그래서 거액자산은 절대로 잘하지 않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돈 1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 XR기에 뭐 비전프로에서 여러분도 쓰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쓴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대중화가 되려면 멀었다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도.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요. 매출이 작년 22년, 29년 적자가 100억이에요. 자, 그러면 3분기에, 보시면 3분기에 119억 누적으로 매출 9억에 119억 적자 났습니다. 과연 회사가 생존할지 모르겠는데, 자산 가치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관심 없는 걸 사서 잠깐 먹었다 하면 빨리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라겠고요. 적자 기업은, 재벌 그룹 빼고, 그룹사 빼고 적자 기업은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성장하지 않는 분야의 기업들은 특히 조심하고 손절선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넥스트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전략 매도 관점 나왔습니다. 사실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요즘에 갑작스럽게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종목 진단 현재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종목들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 3,500 가자. 진짜 3,500 상상만 해도 기분 좋네요. 그쵸. 와. 예전에 한번 5,000 갈 수 있다 막 그런 댓글 있었잖아요. 제발 진짜 3,000만, 앞자리 3만 봐도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신 종목의 현재 상황은 속 좋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올게 와버린 종목이죠. 네. 53,700원에 18% 보유비중 들고 계신데 현재 지금 앞자리가 5에서 3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거 추가 매수 가능할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유를 하면 좋을지 긴 관점에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장기 투자로 작년에 괜찮다고 해서 매수했다고 하시고요. 본전 이상 갈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할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요.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렸고 언제 그칠지 모를 정도로 좀 오랜 기간 동안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거 단가 낮추는 전략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본전 이상 갈 수 있을지도 진단해 주세요.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저는 동박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박을 주로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유럽의 스페인의 공장 3만 톤은 25년도 말에 정설이 완료될 거로 보입니다. 26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최소 2배 이상은 지금보다 늘 걸로 보이고, 이제부터는 올해는 턴어라운드 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롯데에너지는 지금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장 산업은 매출액, 외형 성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외형 성장하면서 이익은 적자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형 성장하고 나서 그 산업이 대중화됐을 때 선도적으로 정설을 했다든지 투자를 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수십 년 동안 그 경쟁력을 갖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먼저 정설을 빠르게 해가지고 그렇고요. 이제 전기차 산업 전체가 둔화가 되면서 작년에 재고도 쌓이고 고객사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LG엔솔이라든지 BYD 이런 재고가 쌓이면서 동박이 이제 전체적으로 덜 나가서, 하지만 매출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자는 항상 주가가 내려오니까 부정적으로 보는데, 매출액이 작년 4분기 2,295억 나오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나 증가됐습니다. 외형이 작년 4분기도 안 좋았는데 업황이, 그런데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삼성 SDI는 매출이 9%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롯데에너지 매출이 34% 늘었다는 것은
고객사 캡티브 마켓인 이제 삼성 SDI 빼고 나머지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올해는 미국의 회사도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올해 4분기 정도에 좀 빨라질 걸로 보이는데 삼성 SDI의 동박을 60% 정도를 공급하는데 거기에 이제 스텔란티스의 이제 배터리 셀이 삼성 SD에서 연말 정도는 아마 4분기나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매출이 급증할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롯데니지무트는 동박 시장에서 세계 스페셜티 동박, 즉 하이엔드 동박으로 2030년까지 70% 정도 장을 하면 2030년대 장기적으로 수십 년 동안 탑티어로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 들고 가시고, 장기 투자는 18%까지 장기 투자할 필요가 없죠. 18%가 장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50%, 30% 정도 비중을 갖고 시세를 보지 말고 그 산업의 흐름, 시대의 흐름, 저는 전체 이런 걸 다 보고 가서 몇 년 뒤에 그 목표가 내가 5배, 뭐 10배 이렇게 갔으면 그때 팔아먹으면 되고, 지금 저가 기준으로 보면 31,600원인데요. 최저가 기준이에요. 80% 빠졌어요. 당연히 실적이 나오면 사상 최대 실적이 갱신이 되면 14만 8천 돌파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도 5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내년까지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까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기 전에요, 랭킹쇼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국의 EU 탈퇴 후 4년, 이렇게 벌써 시간이 지났죠? 남은 EU 국가 중에 영향력의 순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에서 총 의석수가 700석가량 있어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유럽에 있겠죠? 이 가운데 당연히 1위는 독일입니다. 거의 700석 중에 거의 100석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 게 독일이고, 나머지 국가 중에서 지금 있는 국가 중 가장 의석수가 많은 국가가 어디냐, 이걸 맞춰가고 있거든요. 네. 자, 5위 핀란드였습니다. 4위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띠리링. 방금 그 애매하지 않았어요? 루마니아가 4위였습니다. 루마니아가 33석을 갖고 있네요. 핀란드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의석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드라큘라 얘기하면서 루마니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루마니아가 그래도 핀란드를 제치고 4위를 기록했다는 점까지 새롭게 알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루마니아가 4위였고요. 남아있는 게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정도 있는데 과연 이 순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3위도 한번 맞춰보시죠. 네, 이렇게 랭킹도 좀 중간중간 머리 식힐 겸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볼 전문가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종목 있을까요? 유튜브에 닉네임이 굉장히 인상적인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유자식 상팔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무주식 상팔자. 주식 없는 게 상팔자다. 요즘엔 진짜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해요. 무주식 상팔자님께서 근데 주식을 갖고 계시네요. 이 종목은 바로 태광입니다. 태광 매수 가격이 15,100원이고요. 1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자, 태광의 현재 주가 상황 보면요, 12,540원까지 내려와 있죠. 지난해 여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한창 고점을 썼었고, 그때만 해도 주가는 22,000원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난해 그 여름 이후부터는 계속 좀 밀립니다. 자, 어디까지 밀려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쯤이면 바닥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태광 갖고 계시는데요, 주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일까요? 예,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비중이 10%니까 원해지 한 10% 이번 기회에 추가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지금 매수가 15,100원이니까 추가하셔가지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기계 장비 업체 관련 종목에서 일단 두산 밥캣이 가장 먼저 밀었죠.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 기업이 이제 선발 기업으로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작년 11월에 일단 먼저 저점 주고 나서 이번 올해 그 1월달에 저점 주고 지금 현재 오늘 터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 11월부터 두산 밖에 보게 되면은 2달 넘게 이 추세를 안 깨면서 오늘 양봉을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봉에서도 일단 저점을 확인했고요. 아래꼬리 달고. 그래서 기계업황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저점 이번 달에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도 현재 시총이 3,300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저평가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현재 PBR이 0.68이에요. 최근에 그 저 PBR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탄력성이 상당히 강하죠. 예,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뭐 현재 주가가 기업 청산 가치만도 못하니까, 또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익만 놓고 봤을 때도 최소한 주가가 15,000원 위에서 18,000원 그 사이에 놀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좀 언더슈팅 구간으로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잠깐 제가 맥점 잡아드리면 이제 이 월봉입니다. 월봉에 지금 120개월선 내려오고 60개월선 골든 시키잖아요. 보통 60개월 시키고 120개월선 골든 시킬 때 한번 누릅니다, 주가가. 근데 월봉에 거래 보시면 거래 없죠. 거래 없이 이렇게 빠진 애들은 오히려 기회다. 실제 괜찮은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 월봉에 지금 지지 맥점입니다, 정확하게. 예, 요 트렌드거든요. 예, 요 레인지 안에까지 주가를 지금 집어 넣고 있는데, 예, 요 자리는 절대 도망갈 자리가 아니고, 일단 추가 매수 하시되,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2월 1일 날 시가가 일단 좀 플러스 출발을 한다 그러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 시장이 대밀리고 있으니까, 하루에 그냥 뭐 5%, 10% 매수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한 3, 4회 정도 나눠가지고, 뭐 1, 2%, 1, 2% 이런 식으로 매수하셔서 일단 가져가시면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주고요. 우선은 이제 15,000원, 거기에 맥점이에요. 지난달 15,000원 구간에서 2달 넘게 지지했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5,000원 보시고, 그거 돌파했을 때는 17,000원 라인까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니까 강력 홀딩 하시고 수익을 내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태광은 갖고 계셔라, 이런 관점이죠. 1차로 매수하신 가격 부근입니다. 15,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만약에 잘 뚫어내게 되면 17,000원까지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광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제 보유 의견을 주신 첫 번째 종목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무주식 상팔자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아니, 공감을 많이 하시나 봐요. 지금 고고식님께서 크크크크크, 고독하구마님께서도 무주식 상팔자라면서 지금 웃음이 막 여기저기 터졌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약간 우픈 현실이죠. 사실 네. 주식 없는 게 상팔자다, 이런 말이 지금 다들 갖고 계시는데 말이죠. 아니, 근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몇 달도 진짜 그렇게 긴 몇 달도 아니고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막 급등하면서 내가 이거 사길 잘했지 이러면서 모두가 자신감에 차있던. 지난 연말이었어.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근데 이게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사람이 참. 피를 말릴 수 있는지. 1월 들어서는 사실 제가 2016년부터 토마토에서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1월 달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현실이긴 하지만 뭐 여러분 아시죠? 무한정 계속 내려가는 법 없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는 법도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깊게 내려가야 되면 무조건 솟구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언제든 올라갈 일은 나타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좀 희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좀 견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읽기가 어려운. 무슨 독일어인가요? 이거 뭔가 약간 이거 뭔가 중국어 아니에요? 인지즈? 이거 영어로 써 있는데 이거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즈님이신가요? 네, 즈우님께서 보내주신 한화 시스템이고요. 그래요. 18,77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2주 전에 매수했어요. 아니 요즘에 내려가는 속도가 되게 빠르던데요? 그러니까요. 어허. 근데 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따끈따끈한 내 포트폴리오의 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니 이게 거의 그전에 2배가량 올려놨다가 내려갈 때 이렇게 빨리 내려갑니까? 근데 진짜 요즘 주식 거의 통틀어서 올라가는 건 정말 더디게 차근차근 올라가 놓고 빠질 때 거의 무슨 롤러코스터처럼 쫙 내리꽂아 버리니까. 요즘 차트 저런 거 참 많죠. 너무 네.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시스템이고요.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내리꽂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궁금한데요. 하나시스템 어떻게 보시나요? 그 무기 관련 종목군들은 전 길게 농론 했을 때 상당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뭐 LI 넥선 뭐 이렇게 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이 차트가 미국의 록히드 마틴 차트거든요. 예, 그래서 록히드 마틴 그 월봉 차트인데 2012년도에 저점 찍고 나서 지금 몇 년입니까? 2024년이죠. 예, 그 뭐 12년 동안 월봉에 뭐 60 껴서 안 깨고 계속 랠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뭐 지금 주가 안 밀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무기 관련 종목군들도 올 하반기 좀 길게 보면 볼수록 저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 무기 시장 자체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한 4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뭐 러시아가 만 20%, 그다음 유럽 나라들, 우리나라가 순위는 전 세계 무기 수출 9위입니다. 예, 2022년도 기준 했을 때 전 세계 무기 수출 그 9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근데 이제 순위는 9위입니다만은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지금 한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성장성 자체가. 그죠? 뭐 KF 뭐 21 전투기가 한 2, 3년 CM 테스트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무기 관련 종목군들이 좀 길게 봤을 때는 주가 좀 멀리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무기 관련 종목군들도 하이테크 산업이잖아요.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하나 시스템은 이제 기술적으로 그 1월달 연초에 고점 나왔던 이유가 이제 기술적 조정이죠. 이 추세에서 상단 라인까지 갔다가 거기서 얻어맞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11월부터 2달 넘게 계속 랠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할 때도 여기서 제대로 조정 안 나오고 바로 슈팅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2달 넘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이제 기술적 조정인데 다소 이제 시장이 흔들리면서 좀 깊게 단기간에 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도 일단 좀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단기로 보셨다 그러면은 그 18,000원, 지금 그 자리가 월봉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강한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 라인이죠. 2만 원이 최고점인데 여기서 당연히 매물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방은 제가 더 깊게 빼진 않을 것 같고 15,000원, 15,000원을 지지로 해가지고 18,000원 그 사이에 2, 3개월 정도 매물 소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N자로 돌파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그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단기는 매수가 라인 정도 1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는 뭐 2만 원 돌파한다 그러면 그 이상까지 주가가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기업이니까 단기와 중기를 좀 구분하시되 우선은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홀딩해보자라고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단기, 중기 나눠서 전략을 잘 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 보니까요. 고독하구마님께서 주가 내려가서 화난 시스템. 이 별명 좀 오래전부터 생겼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기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제법 나오길래 제가 차트 숫자 딱 봤는데, 우와, 오늘 또 5% 올라요? 기아 요즘에 오르는 거 보면 이게 진짜 기아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툭툭 올라갑니다. 깜짝 놀라게 되네요. 보면 또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왜 저걸 안 사서.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참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계속 쏠리니까 이게 이러다가 또 언제 빠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참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앞서 기아 살펴보면서 시총 상위 쓱 봤는데 삼성물산 같은 종목, 와, 요즘에 저 PBR 이쪽으로 좀 관심도가 높아진다 싶더니 네. 삼성물산이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일을 또 봅니다. 요즘에 대형주들도 진짜 앞서 말씀해주신 저 PBR 이 모멘텀을 안고서 정말 쭉쭉 뻗어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급등도 많고 급락도 많은 시장, 참 어려운 난이도인데요. 자,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 수 있을지 이번에도 종목 진단 가보기 전에 잠깐만요. 요거 3위 한번 알아맞혀보고 갈게요. 네. 자, 영국의 EU 탈퇴 후 4년입니다. EU 국가 중에 영향력 순위 이 유럽 의회에서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순서예요. 참고로 전체가 700석 가까이 되고 압도적 1위 독일이 100석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위는 어떤 국가일까요? 리링. 3위는요 바로 저희예요? 저희가 의석을 갖고 있나요? 저희 의자 2개밖에 없는데? 앉아있어서 그런가 보네요. 자, 3위는
폴란드였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 1위와 2위는 이제 서유럽 쪽 맞죠? 자, 아까 뭐 남았었죠? 프랑스랑 이탈리아와 이탈리아. 프랑스. 그래요. 아, 어쩐지 이탈리아, 프랑스. 언뜻 딱 보기만 해도 저 친구들이 셀 것 같았거든요. 아유, 실제로 그러네요. 저쪽은 그리고 옛날부터 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막 중세 시대 막 이런. 그렇죠. 월드컵에서도 정말 축구도 잘하고 아, 돈도 많고 예쁘고 그래요. 나라가. 네. 아, 가봤죠? 이탈리아랑 프랑스. 프랑스 가봤어요. 프랑스. 의외로 약간 그 좀 비위생적인 것도 좀 있지 않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낭만을 많이 갖고 갔는데 생각보다 위생이 맞아요. 좀 그렇다라는. 생각보다 좀 공용 화장실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좀 바닥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있네요. 네, 자 그럼 너무 여기 얘기에 함몰돼서는 안 되니 종목지다 바로 또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미래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입니다. 뭐 큰 종목이네요. LG 이노텍입니다. 자, 그런데 LG 이노텍 알고 계시죠? 이거 참 언제까지 내려가나 걱정이 많은 종목이에요. 매수 가격은 31만 5천 원, 비중이 35%. 맞네요. 아이고, 이거 현금 보유를 좀 22% 여력은 남겨두고 계시는데 차마 이거 추가 매수가 지금 손이 안 나가시는 겁니다. 이미 비중도 많고 너무 높게 사신 거죠. LG노텍이 지금 19만 2,400원 오늘 신저가 썼어요. 아니 이게 2022년에 40만 원을 넘었던 종목입니다. 자, LG노텍이 언제 하락을 멈추고 다시 돌아나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LG노텍입니다. 이거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가 하락도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크게. 그리고 지금 이제 1분기니까 올해 LG에너텍 전체 영업이익이 물론 이제 그 재작년 대비해서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재작년은 1조 2천억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8,300억 정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한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감소했는데 그 부분도 뭐 시장에서 일단 이미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근데 이제 올해는 또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는 1,000억 넘게 일단 증가를 할 예정이죠. 그렇게 따지면 현재 그 PE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행 퍼가 지금 6배, 7배밖에 안 나오는데 네, 좀 심하게 좀 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버슈팅 구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대로 지금 구간에서 보유하시고 35%니까 이거 타이밍 잡기가 31만 5천 원. 예.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그 60개월 선을 월봉 기준했을 때는 이탈하고 나서 이제 90개월 선이 19만 원 초반입니다. 지금 19만 2,400원인데 19만 원 초반에서 아래꼬리 주고 일단 반등이 하는지 일단 보시고 만약에 좀 더 심하게 밀어가지고 결국 이제 월봉에 뭐 120개월 선 그죠? 예, 여기가 한 17만 원 라인 됩니다. 예, 거기 오면 일단 한 15%를 더 추가하셔가지고 50%를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기업 전혀 문제 없고 실적 대비해서 이제는 너무나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밀었을 때 저점에서 이제 매수하는 거죠. 또 고점에서 뭐 매수하는 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단 보지 마시고 하반기로 가게 되면 실적이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니까 현재 지금 예상은요. 예, 좀 길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월봉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에 20개월 선이 이제 지금 꺾여가지고 35개월 선 대두시키는데 아직은 35개월, 60개월, 90개월, 120개월, 그다음에 180개월 선까지 정배열이잖아요. 월봉의 이동평균선, 중장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이 나와버린다. 예, 그런 기업들은 기업에 문제가 없는 이상은 무조건 반등을 주면서 고점 대비해서 절반 이상 반등 무조건 줍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번 달 여러분들 월봉에 여러분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에 거래량을 보시란 말이에요. 거래량 없이 이렇게 찌글찌글 흘러내는 종목군들은 무슨 의미가 없어요. 수급이 안 붙어서 지금 흘러내릴 뿐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또 한 2, 3개월 지나고 나면 현재 이런 자리가 이제 저점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강력 매수 매수가 아니고 강력 보유하시고 우선 지난 코로나 때 저점이죠. 여기가 18만 원 초반 정도 되는데 거기서는 좀 거래가 터질 것 같아요. 터지고 이제 주가 하방 경제 확보한다 그러면 좀 단계적으로 낮춰가지고 금액을 한 15% 추가하셔서 50% 태워가지고요.
좀 끌고 가보자. 그리고 1차 저항은 항상 전저점을 이탈한 요 자리 있죠. 25만 원 라인 구간이 강한 저항이니까 요 정도 오게 되면 밑에서 추가했던 물량을 일단 줄이시고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물타기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다음 달이라도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뭐 제가 됐던 아니 다른 전문가님이 됐던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 다시 한번 진단해 드릴 테니까 우선은 강력 홀딩 하시고 예, 좀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역시 또 위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진단 하나 나왔네요. LG 이노텍 과하게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아무쪼록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미니 토마토 댓글 남겨주셨네요. 스페인 실제론. 우리 오늘 주제 저거. 전체 3위다. 이런 걸 또 남겨주셨는데 일단 그러면 랭킹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만요. 대망의 1, 2위. 잠시만요. 그럼 종목 진단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김봉만 전문가는 보내드리고 오늘 랭킹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순간 네. 화면에서 사라지셔가지고 그냥 가신 줄 자연스럽게 알았어요? 가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도 보내드려야지. 월뚝월뚝 계실 수도 있잖아요. 자,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들어도 저는 저 찌글찌글이라는 말이 막 정말 팍팍 꽂혀 들립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제 개인적으로 진짜 종목 진단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언어의 마술사, 토마토에서도 특히 언어의 마술사 김봉만 전문가시죠. 다음에 진짜 둘이 한잔 소주 한 잔 하고 싶습니다. 술자리에 정말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결과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1,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위는요. 자, 어떻게 될까요? 아하! 오! 별 차이는 안 나요. 비슷비슷했어요. 네. 그런데 역시 예상대로 프랑스였습니다. 네, 예상했죠, 솔직히. 솔직히 좀 예상했어요. 맞아요. 네. 사실 유럽에서 독일,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영국은 2위에서 탈퇴를 했으니 네. 독일 다음에 프랑스겠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프랑스가 결국 1위였고 2위가 이탈리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랭킹 주제까지 한번 저희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고독하구마님께서 1월 끝났네요. 2월 좋은 장이길 하고 남겨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1월 31일 드디어 이 고난의 행군 같았던 1월이 끝나고요. 이제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2월이 내일 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2월은 조금 더 잘 버텨보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 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월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것 좀 어떻게 새롭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있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후 4시죠. 금요일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통째로 봐드리니까 거기에 2128-3388로 전화 주시고 포트폴리오 통째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아쉽지만 랭킹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